이렇게 황 박사님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듣고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황 박사님은 이 직설,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워낙 그 많은 분들에게 사이다라고 하죠 요즘, 그죠? 그러니까 나쁜 여자라는 얘기지. 뭐 꼭 착한 여자인 척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착한 여자 아니에요. 네. 아, 네. 요즘은 그런 거 뭐 미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설 화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게 또 어머님들한테 또 매력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죠. 이제 또 힐링이 되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필요한 게 여러분들, 와 닿으실 직설, 독설, 잔소리. 그래서 홍 박사님한테 우리 어머님들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데 약간 욕쟁이 할머니처럼 할머니란 뜻은 아니고 욕쟁이 할머니처럼 왜 욕 들으면 막 시원해지는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개념, 그런 컨셉으로, 네, 그런 컨셉으로 요즘 어머님들한테, 우린 다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네, 요즘 어머님들한테, 이건 아니지 싶은 그런 거 몇 가지를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난이도, 언어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언어의 난이도라는 게 책이 이제 어렵고 쉽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난이도 연구를 학자로서 하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독서를 좀 해볼게요. 네. 그 뭐냐면, 난이도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주고받는 얘기의 수준과 그다음에 우리 이따가 나가서 차 한잔 마실 때 하는 게 이 언어가 싹 달라지죠. 네, 그럼요. 약간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갖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뭐 외교 문서를 발표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교과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는 어려운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분명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언어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이의 그 연령별에 따라서 책을 이렇게 공급할 때 좀 이게 난이도가 좀 나눠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 능력을 평가해보자라는 의도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좀 책을 분류해보자라고 하려니까 책이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언어의 난이도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 난이도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 난이도를 연구해서 그 어떤 수준별 권장 도서를 쭉 분류를 해놨죠. 근데 분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을 아이들과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단 테스트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세상의 책을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고 목표는 뭐다? 책을 많이 읽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요 칸에 들어가는 책은 이런 정도의 레벨, 이런 정도의 진단 테스트 결과가 나온 아이가 읽어라라고 매치시켜주기 중에서 나온 게 레벨 테스트지. 그게 언어 능력을 총체적으로 검사하는 언어 능력 테스트는 아니에요. 언어 능력 테스트라고 했을 때는 신뢰성, 타당성이 있어서 내가 뭐가 몇 점이야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언어 능력 테스트예요. 예를 들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토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리딩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진단 테스트는 그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칸에 들어간 책을 읽으라고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난이도 연구, 즉 그 원래 출발했던 목표는 독서 권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애들 레벨 테스트로 흘러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수단이 목표가 돼버린 진짜. 그러니까 그거 내가 그 영어 독서 레벨 테스트 뭐다라고 해서 그게 총체적인 영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 제가 미국 초등학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다른데 그 대부분 1년에 한 번 쳐요. 물론 그건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집사 학생들이 많고 그걸 일일이 쓰려면 시간과 많이 노력이 드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비교를 한다고 치지만 인간의 리딩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리딩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리딩 테스트를 할 때도 그 키트가 다 달라요. 그 팀별로 소책자가 다 달라서 다 읽혀보면 넌픽션은 높이 읽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게 읽는 아이도 있고요. 또 특별한 문화적인 요소가 나오면 이해가 떨어져서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본다고 해서 영어 능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정확한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높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독서 권장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이들의 능력 테스트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난이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내가 이게 진단 테스트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아이가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2.7을 읽힌 아이한테 2.6을 들려서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고. 어머, 말도 안 돼. 그게 2.1, 2.7이라는 게 1개월 차이고 미국 기준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책을 충분히 읽으라 그러고 같은 레벨로 분류된 것, 같은 숫자로 찍힌 책을 어떤 교사에 따라서는 10권을 읽게 시키고 어떤 교사는 20권을 읽게 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예요. 그렇게 해서 20권을 10권을 읽었을 때 문제 5개 중에 4개 맞추는 게 8개까지 나오면 2.3으로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영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거기에 너무 목매서 우리 아이가 며칠 사이에 점수가 떨어졌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사실 그걸 레벨별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쌤별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레벨을 일부러 썼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내 아이, 저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미국에서 영어가 안 돼요. 안 돼서 본 메인스트림 교사는 얘한테 뭐 양말을 신다, 모자를 쓰다 이런 책만 줬는데 저는 그 아이가 우주에 굉장히 관심 있다는 걸 알아서 우주 관련 주제로다가 책을 줬더니 코를 정말 날 책에다 이렇게 대고서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려워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림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는 높은 곳까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요소는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텍스트 난이도라는 것도 또 학자마다 다 다르고 숫자도 다 다르고, 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방향을 안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괜찮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싫어하지 않고, 또 아이가 그 숫자를 올라가는 것에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되 목표가 계속 숫자를 높이는 거는 독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그러나 같은 레벨에서 많이 읽는 것은 언어 습득에 도움이 돼요. 비슷한 문형, 비슷한 구분, 그 정도 수준의 어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익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엄마표 영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거든요. 책을 통해서 좀 어려운 말로 쓰자면 비평적 사고를 기르고 그래서 그거로다가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표로 가면서 그런 접근으로 가면서 언어가 동반되게 하는 게 엄마표 영어예요. 조금 전문 용어를 쓰자면 문학 중심 접근법 혹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경우는 같은 레벨의 책을 많이 읽을 때 그게 가장 성공적이에요. 언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레벨 높은 독서만 한다면 글쎄요, 아이가 그 책의 레벨은 많이 높아지지만 과연 거기에 나오는 어휘나 구문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휘나 구문 이런 것만 목표로 한다면 굳이 또 동화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교재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동화책을 택한 건데 그런 경우에 무작정 높은 독서만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어도 그 초동 저학 때까지는 낮은 레벨의 독서를 충분히 닦아가면서 올라가면 어느 순간 독서는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배경 자식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쌓는 거죠. 제가 흥분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방송이 아니면 더 세게 말했을 건데 이게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사석에선 더 세게 말씀하시죠. 사석에서는 저 정말 좀 심한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난이도 연구라는 것은 학생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텍스트를 연구해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의 부산물로 그걸 나눠놓은 레벨에 맞추는 학생의 그 영어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영어 능력이죠. 그 프로그램에 맞는 해서 그 매칭시키기 위해서 한 레벨 테스트지 그게 총체적인 언어 능력을 발음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서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것. 또 언어와 독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려면 그 비슷한 레벨의 독서를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독서로 인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인내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표를 성공했다, 엄마표를 즐겁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자꾸 독서를 하려니까 또 흥이 나서 한 깔아주신 거죠. 네, 한 깔아드린 거예요. 네. 네. 제 자식을 좀 디스를 할게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문자교육. 네. 제가 천재를 키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글자를 하도 빨리 읽어서. 우리 어릴 때 다들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래서 다들 했어요. 다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은 천재야라고 다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착각한 근거가 제가 아이가 글자를 하도 빨리 읽어서 네. 빨리 읽고 빨리 쓰더라고요. 걔가 스스로 읽기 시작한 책이 이제 빨라진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이해한다는 것이 배경 지식인데 걔가 스스로 읽은 책의 레벨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손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네, 이제 읽어주면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노력을 제가 뭐 게을리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글자를 빨리 읽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빨리 그림이 없는 책으로 넘어가더만요. 맞아요. 네. 네. 아, 저는 그게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그걸 네. 그냥 두셨어요. 몰랐죠. 책을 빨리 읽으니까. 높은 책으로 올라가 어쩌도 독서니까. 음. 네. 그러면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제자의 아이들이 그림책 읽으면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참 무지했구나 싶어요. 그 그림책이 주는 어마어마한 그 장점을 놓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리딩 교육 쪽으로 더 열심히 그 선회를 하면서 원래 리딩 전문은 아니었는데 엄마 표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이 그림책의 그림이라는 것이 결국 독해를 하는 기반이더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림책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밑에 그림을 가리고 밑에 텍스트만 보면 얘기가 별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명작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 들어갔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읽기라는 게 무엇이냐? 글자에 드러나지 않는 행간을 읽어서 유추하는 게 읽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처음에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 독서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야 물론 아이가 스스로 못 읽어요. 그림책 읽을 때는. 그 부분을 부모가 많이 읽어주고 그 부분을 길이를 연장을 많이 한 아이가 확실히 그 독해 능력도 높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도 하고 이게 글자를 먼저 읽어버리면 글자가 주는 텍스트만 이해를 해요. 네. 근데 독해라는 게 높은 수준의 독해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작가가 말한 글자가 말한 그대로를 넘어서서 네. 근데 그 단계를 연습시키는 게 그림인데 그거를 빼놓고 바로 글자가 많은 책으로 넘어간 게 몹시 후회스러워요.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그렇죠. 하죠.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그게 능력까지. 독해예요. 네. 그러니까 그 행간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린애들은 안 되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그거를 제가 등한시했던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아이가 리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읽었는데도 다른 능력이 뭐 그것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선천적으로 리딩 능력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게 그쪽으로 상상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러면 조금 아쉬워요. 그게 많은 그림책을 놓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시기를 제가 연장하긴 했지만 지금 제 제자들이 아이의 책 읽어주는 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모자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다시 자식을 키운다면 다 치우고 그림책만 정말 수만 권을 같이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가 뭔지 좀 감이 와요. 어머님들이 네. 제가 잔소리한다고 잊었군요. 아니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림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함께 감상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빨리 글자를 가르쳐서 읽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딩, 특히나 영어 쪽의 리딩 그럼 무조건 문자, 파닉스를 아니에요. 기초로 한 절대로 그게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리딩이란 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맞아요.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글자를 읽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금방 합니다. 단 유난히 글자에 관심이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자꾸 읽으려고 하고. 네, 그런 애들은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애는 그냥 하시는데 그래도 부모가 책 읽어주는 시간 그거를 같이 겸하면서 가야지 빨리 독립시키지 말아라. 독립운동 100세 시대인데 독립운동 빨리 할 거 없다. 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또 어록 나왔습니다.
뭐 일제 강점기라면 목숨을 다해서 빨리 독립운동을 하셔야겠지만 네. 읽기 독립은 부모가 강정한 게 아니니까 네. 부모가 평화롭게 사는 동안에는 독립 빨리 안 시켜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파닉스에 대해서 어머님들 이렇게 너무 안달복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지금도 네. 새로 접하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 잘 못 읽어요. 그게 그만큼 영어라는 게 읽기라는 게 굉장히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뭐 미국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언어가 영국에서부터 뭐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신문물을 주도해서 신조어도 많고 원주민이랑 결합하기도 했고 네. 그렇죠. 많은 이민 국가에서 와서 각각의 나라가 언어가 결합되기도 했고 해서 어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예요. 그런가? 그건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소 수하고 글자 수하고 많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고 그러니까 그렇죠. 참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하필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배우기 힘든 네, 한국.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가 잘 안 되는 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사실 뭐 미국 사람들도 파닉스 못하는 사람들 네, 많지 않나요? 자기 그 학교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네. 애들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 제가 아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네. 듣기의 방법이 많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냥 틀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청독도 있고. 네, 뭐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흔드는 것도 있고, 또 뭐 소리펜 찍어서 소리 듣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이게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거 듣던 시절도 있었고. 네. 그리고는 엄마표에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중시하는 게 이제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엄마로선 제일 편해요. 그렇죠. 네, 틀어놓고 시간을 보면 아이 스스로 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오늘 The Best Version 얘기를 많이 하는데 The Best Version이라는 아이들은 뭐냐면 몇 시간씩 들어요 그거를. 네. 집중력도 강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이 아이가 굉장히 집중할 만한 책을 선택해 줬겠죠. 또 아니면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움직이는 걸 싫어하거나 아니면 무척 착하거나 너무 착해서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빚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거나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죠. 대부분은 그 어린 연령대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 정말 엉덩이를 어디다가 둘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그걸 하라고 하는 거면 먼저 니네들이 먼저 해봐라 내가 그래요.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데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몇 시간씩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냥 벽 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해도 앉아있을 아이들이에요. 그 정도로 얌전하고 집중력도 많고 또 엄마가 굉장히 걔가 좋아할 만한 걸 잘 골라줬고 근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집중 듣기가 엄마표에 꽂히라더라 해서 거기에 너무 목매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 분이라도 몇 장이 넘어가요. 책을 한번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틀어놓고 바깥에 있으면서 뭐 애가 안 하나 감시하고 그러면 그거 싫어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듣고 또 몇 분짜리 듣고 또 듣다가 지루하면 따라 읽기도 하고 그냥 손가락을 짚으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5분에서 차츰차츰 늘려가서 그리고 그 책이 부모가 생각했을 때 꼭 들어야 되는 필수 독서도 있지만 그걸 내 아이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나한테는 아닌 게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걸 찾아내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얘를 2시간 가둬두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집중 듣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정말 권하지만 내 아이가 좋아하는 타이틀을 골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싫어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DVD를 자막 올려서 보는 거예요. 자막 없이가 아니라 자막 올려서 영어 리딩이랑 자막, 같이 하는 영어 거죠. 자막, 한국어가 자막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보면서 글자를 보니까 글자를 보면서 책 읽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의 80%는 제자들 얘기인데 제자들 말이 그 DVD에 자막만 추출하는 게 있답니다. 그 텍스트로. 그러니까 그 DVD를 충분히 많이 봐서 재밌어 하는 경우에 글자만 추출해서
다시 소리만 또 따서 이렇게 보게 했다고 그 정도 노력까지 기울여야 되는 게 소리만 따는 거요? 네, 소리도 따고 자막도 있어요. 따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막을 따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구글에서 찾아서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에 소리만 따서 그 매치시켜가면서 듣게 하면 있어요. 그냥 동화는 안 들어도 그거는 듣더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냥 소리만 안 듣고 글자를 보면서 듣느냐?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 읽기가 어려우니까. 읽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읽어주면 글자를 읽느라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책의 의미에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약간 레벨이 높은 걸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집중 듣기의 효과예요. 청독의 효과예요. 그래서 청독을 우리가 권해요. 청독을 하면 리딩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리딩 훈련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티컬 띵킹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파악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도록 하는 게 리딩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이제 그 청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통 알 길이 없는 정말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걸 하면 그 리딩이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너무 집중을 못한다 그러고서 책 선정이 잘못된 것. 그다음에 시간을 짧게 할 것. 그래도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면 DVD로 대체할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그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전부 집중 듣기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걸 빠지고 잘 안 하는 경우는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느라고 정말로 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는데 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대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얘기를 내 아이는 안 들어요 하니까 100권을 뒤지만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00권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엄마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했다. 100권 청구를 뒤져서 하나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확정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 과정을 빼고 성공한 사례만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아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 아이가 이상한가. 그런 또 묘한 심리가 그래서 내 아이를 좀 속상하게 바라보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책임을 자괴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안 들려면 그 100권을 뒤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혀 실수 없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없어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표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극성 맞은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극성 맞은 건데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해서 극성 맞은 게 아니라 살림 잘 못해도 되고. 뭐 나 이렇게 꾸미는 거 좀 시원찮아도 그냥 아이랑 책 읽는 순간이 즐거워서 재밌어 책을 찾는 게 엄마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엄마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엄마표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실패하고 힘든 경우에 도닥거리느라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커뮤니티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대와 공감 진짜. 거기서 뭐 엄청나게 넘쳐나는 뭐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서로 위로하고 공감받으려고 가는 것이 엄마표 커뮤니티고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좀 쉬운 게 있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 커뮤니티를 오래 유지해봐서 자, 이렇게 또 커뮤니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잔소리는 이제 이 정도이신가요? 더 있으실까요? 더 세게 할래다 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뼈 때리는 잔소리 어떠셨나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뭐 선배라면 선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엄마표 영어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경험을 정말 했고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어쨌든 저 시조새 상이 있다면 상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시조새 이렇게 서로 시조새라고 하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럼 잔소리를 이제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를 하고요.